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 미국에서 발안한 이 인프라 투자 법안 관련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RFHIC 그리고 RF 머티리얼즈입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단골 손님들인 것 같아요. 5G 규모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5G 대표 종목들이고 이제는 정말 5G가 움직일 때가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본격적인 투자 수혜를 얻고 나면 5G 관련주가 또 얼마나 성장성을 또 강하게 키워나갈지 궁금한데 이 두 종목에 대한 소개 다시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미 인프라 투자 법안에 이제 어제는 전통 인프라로 중소형 장비, 건설 장비 쪽으로 두산 마켓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디지털 인프라의 한 축인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기 위해서 5G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RFHIC와 RF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10월 1일자, 12일자, 26일자 발간된 신한금융투자 리포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간 작전 리포트를 통해서 두 기업 모두 다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RFHIC와 RF 머티리얼즈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RFHIC는 국내 유일의 질화 갈륨 기반 RF 통신과 관련된 핵심 부품 제조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트랜지스터 그리고 전력 증폭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트랜지스터는 RF 신호를 증폭해주는 반도체 부품이고요. 전력 증폭기는 이 트랜지스터를 비롯한 다양한 부품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증폭 모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기들, 부품들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통신 기지국, 군용 레이더, 그리고 반도체 의료 장비 곳곳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RFHIC는 통신과 방산, 그리고 RF 에너지 부문의 매출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무선통신 기지국 하면 이제 5G, 6G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산업의 방향성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1위, 4위 기업을 거래처 밴드로 갖고 있습니다. 밴드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방산과 레이더 그리고 무인 항공기 관련해서는 글로벌 상위 1위에서 5위 기업과의 거래, 납품 이력, 밴드로 등록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미래 먹거리는 어디로 잡고 있느냐? 질화, 갈륨,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로 잡고 있습니다. 화합물 반도체를 친환경 반도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성능, 고효율, 저발열, 소형화가 가능한 반도체 분야가 화합물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전력 반도체를 사용했을 경우에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전기차에도 이제 이 화합물 반도체, 전력 반도체가 탑재될 전망이고요. 전기 충전기에도 마찬가지로 고속, 고효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화합물 반도체가 사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산업의 방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고 열 전도도도 높아지고 크기도 줄여들고 그렇게 되면 전력 효율도 마찬가지로 좋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미래 먹거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F 머티리얼즈 기업을 또 설명을 드리면요. 광통신용 패키지를 국내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한 기업이 RF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도 인정을 받았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RF 통신, 광통신용 패키지, 레이저용 패키지, 레이저 모듈입니다. 그리고 군수용 적외선 센서용 패키지, 결국 패키지라고 하면 RFHIC가 가지고 있는 트랜지스터나 전력 증폭기와 관련된 반도체 부품을 하나의 모듈화, 패키징을 시행하는 기업이 RF 머티리얼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매출은 통신용, 그리고 레이저용, 그리고 군수용 패키지로 나뉘어지는데 그중에서 통신용 패키지 매출이 9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매출 비중이 19년도 통신 84, 레이저 7, 군수용 4, 군수용 장비 부품 제로였는데요. 20년도에 통신이 45%까지 줄어들고 레이저는 5.5, 군수용은 5.1, 군수용 방산용 장비 부품이 38%까지 올라왔습니다. 21년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요. 통신이 21, 레이저가 1% 미만, 군수용 패키지가 1.8, 군수용 방산용 장비와 부품이 매출의 67.4%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G 섹터가 조금 좋지 않을 때에는 군수용 장비 부품 쪽으로 매출처가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매출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매출이 나오는 그 구멍이 확실히 있다. 매출에 좀 확신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고요. 5G 관련해서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다시 한번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짚어주셨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라 하면 사실 처음에는 5G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5G를 강하게 좀 강조한 만큼 RF 머티리얼즈와 RF HIC 앞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인프라 투자 법안의 수혜를 살펴보고 있는 산업을 살펴보고 있는 이번 주인데요. 왜 통신 장비를 말씀드렸는지 한다면 오늘 제목과 같이 5G 규모의 차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내 5G보다 글로벌 5G 캐펙스 투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20년도 글로벌 주요 통신사의 캐펙스 투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5G 섹터 전반의 기업들이 좋지 않았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올해 국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초 가이던스 달성을 위해서 속도를 좀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22년도 글로벌 전반 5G 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방향성은 확고한데 거기에 이제 스타트를 끄는 그 사건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의 통과다. 그리고 시행이다. 앞으로 8년간 모든 투자들을 이어가겠다라는 계획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 통신장비 섹터의 주가 상승, 국내 투자 모멘텀에 기인을 한 상승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KMW 같은 경우에 19년도 저점에서 고점까지 상승률이 600%, 단기적으로는 500%, 그리고 1년여 이상의 상승률을 본다면 700%까지도 집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상승의 주요한 요인은 국내 투자 모멘텀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22년도의 핵심은 글로벌 투자입니다. 글로벌 투자의 규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21년도 캐펙스 투자 규모가 약 2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미국의 버라이즌 통신사가 21년도 캐펙스 투자 규모를 약 20조 5천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해서 10배, 9배 정도의 차이를 좀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투자 규모, 투자 확대를 투자자의 시선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서서도 아래 표를 좀 보여드렸죠. 21년도 상반기 글로벌 기업들의 캐펙스 달성률입니다. 국내에서도 5G 기지국가 통신망 구축에 있어서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통신 3사에 있자 과기부, 과학기술통신부에서도 그 부분이 달성되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할당된 주파수를 회수하겠다. 그러면 당신들이 참여했던 6천억 원가량의 주파수 할당 비용은 고스란히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엄포를 좀 놓았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5G의 이 송신율, 수신율, 품질에 관련된 부분들이 화두로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내 통신사는 어떻게 커버할지가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3사 캐펙스 투자 상반기 기준으로 50% 미만입니다.
버라이즌도 50%를 턱밑까지 갔고요. T모바일 53.8%, 일본의 도코모 63.9%, KDDI는 59.2%로 국내보다는 대부분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해외도 이 지경인데 국내도 통합 품질 및 약속된 그 속도들을 망구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도 좀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인프라 투자 법안은 앞으로 12% 총 1조 2천억 원 달러 규모의 그 총 투자 규모 중 12% 규모의 이 투자 규모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 확대죠. 2026년까지 총 1조 2천억 달러의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죠. 디지털 인프라로 포함이 되는 이 5G 섹터인데요. 반도체, 칩, 센서, 클라우드, 초고속 인터넷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RFHIC의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먹거리는 질화 갈륨, 화합물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5G, 6G의 필수 발전, 산업의 방향성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도, 인공지능도,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 프라이빗 5G 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항공, 우주, 방산에까지도 전방위로 필요한 기술이다라는 것이 5G, 6G입니다. 5G 시대에 고주파수 사용은 필수적이고요. 데이터 속도와 용량 모두 다 증가를 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모습들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 전력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지국뿐만 아니라 전기차, 전기 충전기, 방산 레이더에도 사용이 가능한, 그리고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 화합물 반도체 시장입니다. 이 화합물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RFHIC는 이제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질화 갈륨 트랜지스터를 2006년도에 출시를 했고, 그리고 질화 갈륨을 실리콘 기반도 아니고요. 탄화 규소 SiC 기반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위에 올려놓았던 증폭기와 트랜지스터 질화 갈륨과 관련된 기술 개발이 이미 되었고 19년도, 21년도 모두 다 양산에 돌입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로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투자자의 시선으로 한 가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RF 머티리얼즈를 말씀을 드리면 광 트랜스퍼, 그리고 의료용 산업용 레이저 모듈, 그리고 한 가지는 히팅 싱크 소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이쪽으로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히팅 싱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나 전기차 모듈에서 발생되는 열을 빠르게 흡수해서 방출시키는 역할로 뛰어난 소재 기술입니다. 현대차에 이미 샘플 적용 및 신뢰성 검증이 진행 중이고요. LG전자는 제품 적용 및 양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시장에 노출된 공개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현대차와 LG전자와 협업이 진행되는가를 투자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층 세라믹이라고 하는 MLCC 제조 기술을 위해서 모든 설비를 갖고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기업이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RFHIC가 종합반도체 회사로 한 단계 시프트업 할 때 RF 머티리얼즈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함께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으로 함께 살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인프라 법안 투자와 관련해서 왜 5G 섹터를 짚어주셨는지 설명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RFHIC 그리고 RF 머티리얼즈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네, 빠르게 두 기업의 실적을 끝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는 RFHIC는 매출액 19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성장. 하지만 영업이익은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서 1억 원의 적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추이를 본다면 1분기 1억 3천만 원의 적자, 2분기 28억 원의 흑자, 3분기 1억 원의 적자, 4분기는 31억 원의 흑자가 전망되고 있고 앞으로 22년도까지 매출액은 1,700억 원 이상으로 전년 대비 75%의 성장, 영업이익은 2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0% 이상의 성장. 여기가 끝인가를 살펴보았더니 23년도는 매출액 2,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가까운 성장, 영업이익은 4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의 성장. 제가 말씀드렸던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성장성이 보이는 기업인가를 체크했을 때 거기에 부합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RF 머트리얼즈의 실적도 본다면 올해 3분기는 매출액 1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0% 이상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도 5억 원의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주요했던 부분들이 방산용, 군수용 장비 부품의 실적이 좋았다. 영업이익 추이 마찬가지로 보면요. 1분기는 3천만 원 적자, 2분기는 5억 4천만 원 흑자, 3분기는 5억 원의 흑자를 이어가고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분기까지도 그리고 내년까지도 느리지만 성장성이 이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22년도 매출액 증가율은 66%, 영업이익 증가율은 205%, 23년도 매출액 증가율 20%, 영업이익 증가율 67%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전통 인프라에서 두산밥켓, 오늘은 디지털 인프라에서 RF HIC와 RF 머트리얼즈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작전 리포트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